자, 이번 시간에는 산후조리원에서의 올바른 공기청정기 사용 방법 한번 봅시다. 우리가 공기청정기는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뭐 가정에서나 어떤 뭐 상업시설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공기청정기는 뭐 우리 앞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안에 실내에 있는 공기를 실외로 배출하고 실외의 공기를 뭐 안으로 넣고 이게 아니죠. 공기청정기는 뭐냐면 안에 실내에 있는 공기를 계속 돌립니다. 돌려가지고 필터를 통해서 걸러내는 거죠. 계속 돌리면서 걸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과 면에서 보면은 환기시키는 것보다는 효과는 좀 떨어지죠. 아무래도 그 면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바깥에서 그냥 뭐 신선한 공기가 안으로 바로 들어오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하지만 공기청정기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게 되지 못할 때 자연환기가 적합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죠. 공기청정기를 안에 있는 실내 공기를 이 공기청정기가 빨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염된 거를 빨아들여서 필터링을 통해서 신선한 공기로 바꾸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다시 실내에서 순환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용량이 중요하죠. 이 공기청정기의 용량이 어느 정도로 되느냐에 따라서 뭐, 신선도가 결정이 되는 거겠죠. 공기를 정화시키는 공기의 신선도가 결정이 되겠죠. 보통 어느 정도 하는가 하면은 실내 면적의 약 한 1.3배 정도 이상 규격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걸 갖다 권장하고 있죠. 용량 기준은 뭐 실생활의 제실 인원 등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공기 정화 설비 용량, 그러니까 공기청정기의 용량은 뭐 일반 기본 실내 면적보다 좀 더 커야 됩니다. 그죠? 1.3배 정도로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실제 자연환기보다는 좀 성능 면에서 효과 면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상황이 미세먼지가 농도가 높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오염원이 실외에 별로 없다면은 공기정화 시설 가동하고 있는 중에도 환기를 하도록 이제 권장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연환기가 훨씬 더 효과 면에서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주로 사용하는 게 뭐예요? 자연환기가 안 될 때, 그때를 대비해서 보조용으로 쓰는 거죠. 그러나 이 공기청정기도 역시 필터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필터가 오염돼가 있으면 이거 하나만 하죠. 그래서 필터 청소를 한다든지 교체를 한다든지 이 유지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공기정화 설비도 인정을 협회에서 인정하는 인정 마크가 있죠. CA 마크인데 인정이 되면 이 마크를 이제 부착할 수 있도록 제품에 붙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사려고 하면 이 CA 마크, 그러니까 인정을 받은 제품 이거를 우리가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공기청정기도 역시 헤파 필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헤파 필터에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전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했었죠. 헤파 필터를 통해서 오염된 공기가 지나가도록 하는 거죠. 지나가가지고 이 헤파 필터가 오염물을 제거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파 필터가 너무 오래 써가지고 오염돼 버리면 이게 뭐 하나만 하죠. 그래서 헤파 필터를 적절하게 정해진 시간 안에 이제 교체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 헤파 필터의 구성을 보면은 보통 요걸 많이 사용합니다. H13, 그죠? H13을 많이 사용하죠. 요걸 많이 사용하죠. 그러면 보통 웬만한 뭐 미세먼지나 이러면 H13에서 다 걸러집니다. 대부분 걸러지는데 H14로 넘어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일반 생활용품보다는 의약품 쪽이 가깝죠. 요렇게 갈수록
이쪽은 뭐 의약품 의료용으로 많이 쓰는 겁니다. 그죠? 가격 차이가 요로 가면서 상당히 많이 나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성능을 높이고자 한다면은 뭐 H14를 쓴다든지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비용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적절하게 판단해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헤파필터의 교체 또는 청소가 이 공기청정기의 성능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올바른 시설 관리 방법에서 역시나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조리실과 주방 관리가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조리실과 주방 관리. 왜냐하면 음식을 하면서 우리가 뭐 오염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방 시설에서는 주로 오염원이 언제 발생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취사기구를 크거나 낄 때, 특히 가스 쓸 때, 우리 도시가스 많이 사용하죠. 도시가스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도시가스가 없으면 뭡니까? LPG 가스를 연결해서 많이 쓰죠. 그래서 가스를 쓸 때 취사기구를 끄거나 켤 때 그때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발생이 가장 많이 되는 데가 언제냐? 음식물이 넘칠 때, 넘쳐가지고 불꽃의 온도가 순간적으로 낮아질 때, 막 국 같은 거 끓어 넘쳐가지고 불이 탁 꺼질 때, 그때 낮아질 때 오염물질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주방기구 크거나 끌 때, 킬 때 하고 끌 때 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 같은 게, 국 같은 게 넘쳐가지고 불이 일시적으로 확 꺼질 때, 그럴 때 오염물질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원들을 보면은 이산화질소,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휘발성 유기화합물, 오염물질들도 이렇게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뭐 코를 막는다든지 숨을 잠깐 참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한도로 조리하는 사람도 그 오염원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발생 원인을 보면은 뭐 주방 할 때, 주방 요리할 때 이제 그렇게 가장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크거나 끌 때 이제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뭐 굽거나 튀기거나 이럴 때 이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염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주택에서 하는 방법하고 비슷하죠.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주택보다 좀 더 체크 기간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체크의 용도를 좀 더 많이 구성을 좀 더 많이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신생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산모들도 마찬가지고 좀 더 체크를 좀 더 잘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내 환기, 주방 실내 관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오염물질이 적게 조리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 다음에 이런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봅시다. 조리 시에 렌지 후드를 가동합니다. 렌지 후드 켜고 안 켜고의 차이는 엄청나게 많죠. 뒤쪽에 우리가 그 통계들이 있으니까 자 다시 보도록 하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킨다. 조리할 때 반드시 창문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방에는 조리기구 바로 옆에 창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큰 게 크면 클수록 좋겠죠. 빨리 환기가 되니까. 그래서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야 되고, 연기 발생을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을 태우지 않아야 되고, 조리 시간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우리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음식을 하더라도 뭐 튀기거나 굽는 게 훨씬 더 많이 나오죠. 오염물질이. 삶는 것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리 방법들도 좀 바꿔주는 것이 좋고, 이렇게 되겠죠. 렌지 후드를 사용하고, 음식 할 때는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 음식이 끝난 후에도 렌지 후드는 일정 시간 이상 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공중에 떠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염물질들이. 그러니까 이제 바닥에 다시 깔아앉아가지고 다시 오염원들이 있기 때문에 음식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끄는 게 아니고 일정 시간 한 20분에서 30분 이상 계속 틀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렌지 후드. 그 다음에 조리 후에는 바닥 청소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공중에 떠있던 것들이 깔아앉기 때문에, 깔아앉은 것들은 뭐 물걸레질을 통해서 오염원들을 제거하는 거겠죠. 미세먼지나 오염원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스렌지 주변에
뭐 요리하다 보면 튀는 것들이 많죠. 음식물들 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염 물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오염 물질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한 거겠죠. 조리 후에는 이렇게 하고 평상시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환기 기계 쪽에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필터 관리입니다. 필터 관리. 필터를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정 시기가 되면 교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기 점검이 문제가 있을 때는 정기적으로 뭐 점검 받다가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수리를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야 되고 이런 후드 관리가 가장 중요한 거죠. 후드에서 안에서는 필터 관리. 자, 조리법에 따른 오염 농도 예전에도 한번 본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같은 음식을 하더라도 조리 전에는 예를 들어가 미세먼지가 60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삶기를 하면 119 정도 나와요. 한 2배 늘지만은 뭐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굽거나 튀길 때, 특히 구울 때 훨씬 많이 나오죠. 미세먼지는 생선 구울 때 있죠, 그죠? 그럴 때 막 연기 막 나면서 막 미세먼지 막 엄청나게 많이 난다 이 말이죠. 보통 몇 배, 뭐 한 서너 배 가까이 미세먼지 발생 농도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조리 전보다가. 튀길 때도 보면은 64, 24, 한 5배 가까이 4배에서 5배 정도 확 늘어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굽거나 튀기는 것을 하지 않고 삶는 게 더 좋겠죠. 미세먼지 발생 쪽에서 본다면은. 그 다음에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도 보면은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튀길 때 훨씬 많이 나옵니다. 튀길 때 보면은 뭐 한 3배 정도 이렇게 나왔네요. 구울 때는 한 2배 이상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조리할 때 주방에서 일단 발생하는 오염이 가장 많죠. 그래서 분리시켜 놓는 게 가장 좋을 거고 완전 다른 공간에서 해주면 되겠죠. 다른 층에서 한다든지 산모하고 신생아실과 다른 층이면 제일 좋고.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어떻게 계획할 때부터 이미 같은 층에밖에 할 수 없다 이러면은 최소한도로 떨어져서 신생아실과 산모실하고는 뚝 떨어져가 있으면서 자연환기 창이 크게 해서 바로 환기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조리실에 오염원이 시야간 공간으로 안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문을 설치할 때 최소한도로 뭐 이중문으로 해줘서 혹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오염 물질들을 한 번 더 막아준다든지 이런 시설들이 아니면 뭐 에어 커튼을 통해서 아예 뭐 좀 더 차단한다든지 이런 계획적인 방법들이 필요하죠. 처음에 우리 조리원으로 계획을 잡을 때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잡아주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리의 방법에 따라서도 오염물질들이 이렇게 차이난다 하는 것을 알아봤고 그 다음에 후드 작동 후드가 엄청나게 중요하죠. 음식물 할 때 우리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서 후드를 작동 전 작동 후 차이가 엄청나죠. 조리 전에는 0.2 정도의 일산화탄소가 나왔으면 조리 시에 후드 작동하면 2.7 그래도 뭐 한 10배, 한 3배는 되네요. 그렇게 되지만 이거 후드 작용 안 하면은 이거 뭐 엄청나네요. 그죠? 10배, 뭐 몇 배, 한 100배까지는 안 되고 한 50배 이상 되겠네요. 그죠? 50배에서 60배 정도. 이렇게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후드를 반드시 작동하고 자연환기 시킬 수 있으면 자연환기를 시키면서 하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또 특히 우리 조리하시는 분들의 건강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뭡니까 조리할 때는 마스크 끼고 하고 마스크를 뭐 침 튀길까봐 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조리하는 사람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만큼 안 좋은 것들이 조리할 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리하시는 분들은 항상 뭡니까 자기 건강 보호를 위해서 마스크를 끼고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이산화질소도 보면은 후드를 틀었을 때 아니면 후드를 안 틀었을 때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이 녹색은 후드 안 틀었을 때네요. 이만큼 이렇게 지고 후드 틀면은 그보다 훨씬 낫죠. 한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알다시피 후드를 조리가 여기서 끝났어요. 60분에서 끝나고 나서도 어떻게 됩니까? 이 이산화탄소라든지 양들이 상당히 많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조리 전에는 0.05였는데 조리 딱 끝나고 나면은 조리를 안 해도 0.15부터 서서히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뭘 해야 되겠습니까? 후드 작동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후드 작동을 해서 서서히 줄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조리 시에는 뭐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조리 후에도 반드시 돌려서 후드를 작동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올바른 시설 관리 방법 중에서 세탁실하고 세탁물 관리,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신생아실에서 특히 세탁물이 많이 나오겠죠. 애기들 쓰는 거니까. 신생아의 의류, 침구 이런 것들을 세탁하기 위한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탁물들을 모아놓기 때문에 피부에 닿았던 세탁물이나 침구류 이런 것들이 보관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세균들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이미 피부 같은 데서 묻어있던 노폐물들이 이제 모이는 거죠. 세탁물이 한두 개 있는 게 아니고 있는 거 전부 다 모아놓겠죠. 그렇다 보니까 곰팡이 세균이 많이 번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줘야 되겠죠. 주요 인자 관리로는 곰팡이 같은 것들. 곰팡이는 뭐 습한 데서 일단 많이 생기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세탁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을 많이 쓰니까 그런 거죠. 세탁할 때 물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많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세탁물에 묻어있던 땀, 침 이런 것들이 다 물이죠. 섞이죠. 그러다 보니까 곰팡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는 거죠. 아주 이제 번식하기가 좋은 환경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세탁물 또는 세탁실 관리 요령으로 보면은 땀이나 배설물이 묻은 세탁물은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적시 세탁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적시 세탁하고 그 다음에 습기가 많고 이렇게 해서 곰팡이가 의류에 생길 수가 있죠. 생기면은 그냥 뭐 삶아서 쓰는 게 아니고 바로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 곰팡이는 번식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폐기를 시키지 않으면 이게 옆으로 계속 이제 확산이 되죠. 그러니까 바로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를 진행할 때는 청소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곰팡이 발생 억제를 위해서는 24시간 내에 건조하는 것이 발견하고 바로 건조시켜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침구류는 햇볕에 살균시키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70도 이상의 아주 뜨거운 물에 삶아주는 거. 이게 이제 물의 관리 요령이죠. 이렇게 해서 곰팡이들의 번식을 최대한 막아주는 게 세탁실 관리 요령이 되겠죠.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기 때문에 곰팡이의 번식을 막아주는 그런 요령이었습니다. 요령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 내에서는 화학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죠. 왜냐하면 뭐 락스 이런 거 쓰면 좋기는 해요. 왜냐하면 살균이 확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는 뭐 탈취제 이런 거 써도 좋기는 좋습니다. 그죠? 그 목적은 달성은 하죠. 근데 그 목적 이외에 다른 오염 물질들이 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이 좋죠. 나쁜 영향을 오히려 더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사기 전에 화학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이거 꼭 필요한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용도에 맞는 제품을 꼭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혹시 화학 제품은 쓰다가 뭐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응급조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놓고 보관 방법과 사용량을 지켜서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다음에 뭐 살충제 이런 것들 뭐 우리가 벌레 나오면 뿌리는 살충제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많이 쓰면은 뭡니까? 벌레만 죽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도 많이 해롭겠죠. 그래서 그런 살충제들은 더 많이 조심해야 된다. 특히 아기들이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실내 사용 후에는 반드시 실내를 환기시켜야 되겠죠. 화학 제품에서 나오는 용도 우리가 필요로 화학 제품 필요한 용도가 있죠. 그 용도에는 좋은데 나머지 것들은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환기를 시켜야 되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 쓰다 남은 화학물질은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된다. 뭐 기본적인 내용이죠. 예전 시간에도 한번 나왔던 내용인데 다 비슷비슷은 하죠. 공기질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비슷비슷은 한데 우리가 사용하는 용도에 마다 조금씩 다른 것들이 있죠. 특징들도 조금씩 다르고 하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예전에도 한번 나왔던 내용이네요. 위에 우려 제품 23종은 이렇게 지정해 놓고 우리가 국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관리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고 해줘야 되겠죠. 생활화학 제품에도 있고 뭐 12종에서 7종으로 늘었다가 아까 특히 조심해야 된다 하는 살생물 제품 뭐 벌레를 죽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살균 이 화학 제품의 부작용이 좀 많이 심할 수가 있죠. 방충제라든지 방부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히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 제품들은 이 관리하는 제품들은 여기 반드시 성분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보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올바른 시설 관리 방법에서는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신축할 때도 문제가 되지만 인테리어 할 때 또는 가구나 교구들이 새로 들어올 때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이건 늘 나오는 내용들이죠.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새 가구나 새 교구들이 들어왔을 때 또는 리모델링 했을 때 신축했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엄청나게 오염원들이 많이 있죠. 건축물 안에서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방법 해결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뭐가 됩니까? 베이크아웃, 프레시아웃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둘 다 쓰기도 합니다. 베이크아웃은 우리가 뭐 늘 나오는 기본적인 용어지만 공기를 딱 차단시켜 놓은 다음에 열을 막 빨리 가하죠. 그 리모델링 해가 새 건축 자재가 들어왔건 교구가 들어왔건 마찬가지지만 빨리 가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빨리 나옵니다. 열이 있기 때문에 빨리 막 나오게 해가지고 환기시키가 한꺼번에 싹 없애는 거죠. 가구건 교구건 건축 자재건 이런 방법을 택하는 거죠. 플래시아웃은 이거하고는 다르게 기계 환기 설비를 이용해 가지고 외기 온기를 안으로 실내 안으로 막 계속 유입시키는 겁니다. 신선한 공기를. 그 다음에 안에 오염되는 여기서 방출했는 오염된 공기들을 빨리 배출시키는 거죠. 플래시아웃이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초기에 빨리 오염물들을 제거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방출 기준들이 있습니다. 건축 자재의 오염 방출 기준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접착제, 페인트. 이건 냄새만 맡아도 우리가 대충 알죠. 이거 안 좋다 하는 거. 실란트, 버티, 그다음에 벽지, 바닥지 이런 데서도 모든 오염 방출물들이 있는데 이 기준치 이하가 있습니다. 기준치 이하로 되어 있는 제품들을 사용해야 되겠죠. 요거 포르말데히드, 톨루엔 이런 것들도 기준치가 다 있습니다. 기준치 이하로 우리가 인정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 친환경 제품들을 사용해야 되겠죠. 기준치 이하로 된 것들을 사용해야지 발생하는 오염 물질이 적겠죠, 당연히. 그죠? 다 인정받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 인정받은 거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는데요? 하면은 우리가 적합한 자재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검색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사전 확인 제도도 있고, 그 다음에 사전 확인 제도가 뭔가 한번 볼까요? 실내 건축 자재를 사용 또는 공급하기 전에 오염 물질 방출량을 미리 확인하는 제도이며 소비자들은 제품에 표시된 실내용 건축 자재 표지를 통해 기준 이내의 건축 자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잘 표시되어 있죠. 이게 확인돼야 요 마커가 붙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 전에 우리 검색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아니면 이런 마커를 통해서 기준 이내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일일이 이거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커들을 인정받았는 제품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사용하면 그게 이제 더 좋은 방법이 되겠죠. 왜냐하면 일일이 이거 뭐 재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기준은 이런데 이 제품은 얼마이다. 뭐 개인 사는 사람들이 그것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대행하는 기관들이 있죠. 대행하는 기관에서 인정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평가했는 것을 보고 평가된 것을 우리는 사용해서 쓰면 되죠.
그래서 이런 친환경 자재가 아닌 것들은 뭐 가격은 좀 싸겠죠. 그렇지만 사용하다 보면은 공기질 측면에서는 아주 안 좋은 공기들을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오염원들을 많이 유발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적합하겠죠. 그래서 친환경 우리가 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가구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오염원을 원초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강구를 해야 되겠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